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나서 다시 월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책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경쟁한 뒤로 우리 정당은 딱 두 종류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좌파 혹은 우파 정당이 그 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냐, 여러 계파 보스들이 연합체냐,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정당이냐, 보스가 여럿인 정당이냐. 둘 다 당내 민주주의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YS와 DJ가 만들었던 통일민주당이나 새천년민주당은 한 사람이 주도한 정당이었죠. 두 분은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권위에다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카리스마를 보였습니다. 빗자루 몽둥이도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자신의 비서, 심지어 마당쇠라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 뒤로도 이런 유일명망가의 정당은 등장했습니다. 물론 YS나 DJ 같은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는 아니었죠. JP 김정필 의원 중심인 자민련은 조금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에서 친노 세력이 뛰쳐나와 만든 정당은 열린우리당이었죠. 100년 간다고 그랬습니다. 반면 보스가 한 사람이 아닌 보수 정당은 늘 계파 싸움으로 내용을 겪었습니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민정계와 민주계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여왔죠.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싸움으로 정말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총선에 친박학살, 친이학살, 마지막은 비박학살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실 유일 보수 정당이든 계파 연합체든 당내 민주주의가 죽어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정당이 사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권력도 부패하고 정당도 부패합니다. 망하죠. 비대위니 혁신인이 하는 비상체제가 만들어지고 온갖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은 이름을 바꾸고 당 색깔을 바꾸고 강령과 정강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전혀 다른 정당이 되는데도 우리가 보수 정당의 맥을 잇고 있다. 우리가 진보 정당의 맥을 잇고 있다. 이런 변명까지 합니다. 우리 정당의 역사가 모두 10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정당이 무엇입니까? 이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이죠. 헌법 8조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죠. 그래서 공천의 제1요건은 당의 이념에 충실한 후보인가 여부의 판단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국가적 어젠다를 논의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관위가 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죠. 그렇게 가려진 사람들을 민의에 물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서구의 상향식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전략공천은 이런 후보자가 없는 열세 지역에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공천 잡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공천은 어떨까요? 우리 정당들은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여든 야든 컷오프는 이념이나 도덕성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통합당만 말씀드리자면 전략공천은 자당이 불리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자당이 우세한 지역에 작용됐습니다. 이건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죠. 여야 모두 후보자를 마치 장기판에 졸 옮기듯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서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올만 하더라도 그런 결정이 꽤 많이 나왔더군요. 예비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지역에 공관위가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한다면 그건 결과와는 상관없이 반민주적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당들의 어떻게 도덕성을 기대할 것이며 어떻게 민주주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38일 남았습니다. 공천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중에서 180개가 넘는 곳에 이미 공천을 마쳤더군요. 통합당은 한 130곳을 넘는 곳에 공천을 마쳤고 경선이 결정된 곳도 꽤 많습니다. 두 당의 공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두 당 공천의 첫 뚜껑이 열렸을 때 제가 민주당은 포용력이 부족하고 통합당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문자 그대로 친문의 득세, 약진입니다. 통합당은 친황교안의 득세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반황교안은 확실히 친했더군요. 무엇보다 상상력은 고개를 흔들 정도입니다. 일단 두 당의 현역 교체율은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34명, 26.2%가 불출마하거나 탈락했습니다. 통합당은 더 많습니다. 무려 42명, 34.1%가 불출마하거나 탈락했는데 한두 명 더 늘 것 같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략공천, 단수공천의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랄만 합니다. 민주당 전략공천만 벌써 22명, 그리고 단수공천은 84명입니다. 통합당 전략공천은 21명, 단수공천은 무려 101명에 이릅니다. 전략공천에 차이가 있다면 통합당은 강남 3구나 PK지역같이 이른바 안방에 전략공천을 한 것이죠. 민주당 공천은 처음부터 실시된 공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정한 경선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101곳에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걸, 유승희, 이석현 의원같이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만한 결과가 나왔죠. 이종걸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당내 비문 중진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아무 색깔이 없는 그런 지역구 의원이었죠. 언론은 친문의 약진이라고 표현했는데 관찰자 입장에선 적어도 경선에 참여하는 여론조사는 표적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면 친문 의원들은 어제만 하더라도 무더기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 29명, 광주 1명 등 모두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문 중심 34명이 이미 불출마하거나 탈락을 했는데 친문 의원들은 경선 없이 공천장을 무더기로 받은 거죠. 주요 인사만 하더라도요, 이인영, 박광원, 박주민 등 현 지도부와 그리고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등 전 원내대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구 경북 봉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화를 빚었던 홍익표 전 대변인도 단수 공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문들이죠. 컷오프된 이들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두려워 논란 끝에 컷오프된 예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친문은 찾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밀려난 비문의 자리를 대부분 친문이 채운 건 당연합니다. 현 정부 청와대 비서들이 공천에 도전한 사람은 모두 49명인데 오늘까지 공천을 받은 사람만 26명이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는 9명입니다. 이 중에 전략공천을 받거나 단수공천을 받은 사람만 11명이나 됩니다. 청와대 비서 전성시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친문 전성시대라고 해야 합니까? 문 대통령 복심이라는 구로을의 윤건영 대변인으로 얼굴을 알렸던 광진을의 고민정,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강서을의 진승준이 대표적이죠. 공주 부유의 박수현도 롤백을 했고 이용순, 복귀왕, 조한기 이런 후보들도 모두 공천을 받아서 청와대 경력을 하나 쌓은 셈이 됐습니다. 경선을 치러 승리한 청와대 비서 15명 중엔 한병도, 윤영찬 두 수석비서관 출신이 주목을 받았죠. 반면 청와대 비서 출신이라도 안철수계로 분류가 됐던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컷오프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조국과 가까운 인사들도 이번에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안양 동안갑의 육선인 이스킨을 무너뜨린 사람은 민병덕 변호사인데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분류가 됐더군요. 그는 정경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이른바 제보자 X, 이 사람을 변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해 자칫 이 선거를 조국이냐 아니냐 이렇게 만들 것처럼 보였던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 김남국 변호사는 결국 지역구를 바꿔서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안산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결국 조국은 이번 총선에도 보이지 않는 실세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미투 사건의 후유증으로 컷오프됐던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의원은 4년 전 이해찬 대표가 쓴 성명서를 읽어봤다. 저의 심정도 같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역시 컷오프에 명분이 없다고 따졌더군요. 영등포 원리 경선에서 이 김민석 후보에게 패배한 신경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인으로서 승복 지지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양심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후보 곁에 서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공천은 민주당 공천보다 속도는 늦지만 온 국민의 주목을 받던 PK와 TK 지역 컷오프를 결정하면서 이제 큰 파도를 넘고 잔파도만 남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당과 공관위는 처음부터 상상력이 부족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큰 파도를 넘기면서 상처가 너무 컸죠.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세 중진을 특별한 이유 없이 험지 출마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컷오프한 후유증입니다. 어제 당장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같이 친문이 아닌 다선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통합당은 이주영 의원 같은 분을 경선조차 하지 않고 컷오프해 버렸습니다. 명분은 주어야죠. 어쨌든 통합당은 당의 자산인 이들에게 물러날 명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러니 김태호 의원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이미 감행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아마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쯤 성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정작 저를 놀라게 한 건 이번에 통합하면서 들어온 이들 중에 안철수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소문난 이들의 약진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노원을의 이동섭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건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장자인 사건의 정인을 자처해서 무리를 빚은 윤지호라는 사람 옆에 병풍을 썼던 김수민 의원을 충북 청주 청원에 그리고 김사마 의원을 중랑갑에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한 것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게다가 고양병의 김영환 전 의원, 영등포 갑의 문병호 전 의원, 안산 상록갑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송파병의 김근식 전 교수를 단수 공천으로 밀어붙였죠. 당의 이념은 상관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데다가 경선조차 허용하지 않은 건 무슨 까닭인가요? 의구심이 드는 공천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막말로 매도하면서 컷오프했고 대신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도 그 예죠. 강서갑의 단수 공천을 받은 구상찬 전 의원도 유승민계라고 분류가 되더군요. 정책적인 공천입니까? 굳이 경선 없이 이런 단수 공천을 할 때는 그 이유나 분명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 통합당 공천에서 황교안 대표 측근이 약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 의원이나 상임특보단장이죠. 이진복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아주 가깝다는 최규일 의원 등은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당 주변에선 반황은 쳐냈지만 친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천은 거의 끝나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민주당 공천 결과는 친문의 약진, 득세입니다.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이제 친문 유일 정당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상상력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게 공관위 잘못만은 알 것으로 보이는군요. 과연 이 두 당의 최종 승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상력이 부족하더라도 유일 정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으로 보이는 통합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까요? 아침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봄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